춘추전국 시대 두 번째 얘기를 이제부터 해드릴게요. 왜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는 기원전 770년에 시작해서 진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 기원전 221년까지 550년 기간을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러요. 그 시대를 이제 다시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하고 구별을 하는데, 기원전 453년 진나라가, 요 진짜예요. 진나라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미리 알고서 얘기를 들으셔야 이해가 가요. 진나라가 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발음은 똑같이 진나라죠. 근데 중국 발음은 제가 이렇게 한문을 써놓고 조선족한테 물어봤어요. 발음이 어떠냐 했더니 발음이 틀리더라고요. 춘추시대 초반에 가장 먼저 중원의 패자를 이룩한 사람이 제환공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강의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춘추시대 패자가 진문공인데, 그 진나라가 바로 이 진자고, 이 진나라가 여러분들 지도해 보시다시피 중국 북방에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진나라고, 이 진나라가 기원전 453년에 셋으로 쪼개져서 조위한 세 나라로 쪼개져요. 그 쪼개지는 시대부터가 바로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바로 기원전 453년이고, 그 쪼개지는 나라가 이 진나라예요. 그러니까 춘추 시대 두 번째 패자였던 나라가 나중에 이제 그 내부 권력 싸움 때문에 세 나라로 쪼개지는 것이 이 진나라가 바로 이 진짜고, 여기 진이라고 불러요, 중국말로. 그 다음에 이 진은, 옆에 있는 진은 지도에 보시면 그 서쪽에 있죠. 견육 옆에 진이라고 있죠. 저 발음을 갖다가 진이라고 하지 않고 친이라고 그래. 친. 예, 이건 저는 모르죠, 중국말을. 근데 중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첫 번째 나라 패자였던 나라는 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진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또 진인데, 이 나라는 기원전 6세기에 초나라한테 망했어요. 요 이름은 첸이에요. 첸. 진, 친, 첸. 이렇게 세 나라가 있었는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중국어 발음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혼동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 춘추시대에는 크게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가장 재미있는 스토리가 첫 번째 패자인 제나라 환공과 관중 얘기. 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두 번째가 바로 그 진나라 문공 중의 그 망명생활 후에 두 번째 패자로 등극하는 얘기. 세 번째가 이제 초나라 초장왕 얘기.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이 세 사람의 패자를 얘기했는데, 춘추시대 춘추 5패라고 불려요. 5패. 그래서 첫 번째가 얘기한 대로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패자가 오나라의 부차하고 월나라의 구천이에요. 그래서 춘추시대 얘기는 크게 나눠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기원전 6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100년간 지금 얘기한 대로 첫 번째 패자 세 사람이 춘추시대를 좌우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원전 6세기 대략 후반서부터 기원전 5세기 초반까지는 오월쟁패, 오나라하고 월나라 쟁패, 그 얘기가 춘추시대에서 가장 극적이고 재미있는 스토리인데, 거기에 주연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손자병법을 쓴 손무, 그리고 오자서, 그 다음에 그 오자서의 그 북수혈전, 참 처절하고 참혹하기 짝이 없는 얘기예요. 그 스토리가 대략 한 몇십 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얘기가 춘추시대 후반에 가장 극적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나라가 환공이 죽은 후에 이제 쇠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나라는 내분 때문에 이제 패자자를 잃어버렸고, 초나라가 이제 강국으로 마지막 남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초나라 동쪽에서
지금 상해에 있는 상해 서쪽이 돼요. 그게 상해는 항구도시고 상해 서쪽에서 온 나라가 발흥을 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기원전 6세기 후반이에요. 그런데 그 온 나라가 발흥한 데는 대단히 그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가 조금 끈적거려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재미는 있어요. 초나라에 그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 초나라예요. 초나라가 장강 남쪽, 양자강 남쪽에 있던 대국이었는데 그 초나라에 하오숙이라는 대부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장관 비슷한 조선이에요. 하오숙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철을 맞았는데 정나라 정문공의 딸 하희를 철로 맞았어요. 그런데 춘추시대를 통틀어서 300년간 통틀어서 가장 희대의 요물이 바로 그 하희예요. 그 여자 인물이 절색이에요. 천하절색인데 시집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거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정사보다도 야사에 좀 가깝죠. 15살 때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와가지고 그 대개 이제 신선 모습이 비슷해요. 학창이 있고 그 저기 제갈량이 쓰던 부채 이름이 뭐죠? 붙이던 맨날 그 제갈량 보면 그 사류인 거에 학창이 있고서 그 부채 이름이 뭐더라? 학생. 그래가지고 이제 상계의 신선이 송관을 쓰고 학창이를 입고 부채를 들고선 꿈에 그 여자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 여자가 15살 때의 하이가.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이제 신선하고 섹스를 하면서 신선한테서 뭘 배웠는가 하니 소녀 체전 지술을 배웠어요. 소녀 체전 지술이라는 건 뭔가 하니 여자가 섹스를 하면서 낭자의 양기를 다 빨아들여가지고 회춘을 하는, 여자 자신이 회춘을 하는, 그러니까 여자는 늙지를 않고 점점 젊어져요. 섹스를 하면 할수록. 그래서 15살부터 시작해서 한 1년 지나니까 이 여자가 말하자면 섹스의 어떤 경지에 도달을 해가지고 거기에 남자가 걸리면 대부분 비실비실하고 이제 비명 행사를 못 벗어나는 거야. 그 여자한테 몇 명이 죽었는 거 아니 기록이에요, 여러분들. 맨 처음에 자기 서오빠하고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섹스를 교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교접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공자죠, 공자. 공자라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군주의 형제나 자식들을 공자라고 불렀어요.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나이가 이 여자가 이제 18살이 돼가지고 시집을 온 게 바로 아까 초나라 대부 하오숙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하징서예요. 그리고 하오숙은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하징서가 12살이 됐을 적에 죽었어요. 12년을 버틴 거죠. 그러니까 체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전 사람은 3년밖에 못 버텼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자식이 12살이 되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가 침실로 이제 남자를 끌어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이제 6년간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징서가 18살이 돼갈 적에 최나라, 바로 이 나라예요. 이 나라의 그 군주가 영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를 때 최영공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영공의 밑에서 그 보좌하던 대부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름이 공영이고 또 한 사람이 의행보예요. 그리고 그 죽은 그 하오숙, 하이의 남편 하오숙도 대부였기 때문에 셋이 다 친구지간이었었어요. 그러다가 하오숙이 죽으니까 그 두 대부가 하이를 욕심을 낸 거죠. 그 여자가 참 천하절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먼저 이제 공영이 하인의 집을 찾아갔어요. 자기 임금이죠. 군주죠. 그 당시엔 뭐 왕이 아니고 영공이니까 공작이에요. 영공을 끌어들여서 영공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한참 뭐 이거저거 이제 무슨 정무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 혹시 하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니까
그 여자가 원래 유명해가지고요. 그 영공이 다 알아요. 그리고 뭐가 또 특히 유명한 거 아니? 이 여자는 남자가 그 여자가 하룻밤을 보내면요. 거기서 그다음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깊은 늪에 빠진 것 같이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이 여자가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 영공이 얘기는 다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귀가 번쩍해서 자기 신하한테 은혜를 꼭 갚을 테니까 어떻게 나 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영이 군주를 모시고 최 영공을 모시고 하인에 미리 통보를 한 다음에 하인의 집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보통 때 뭐 이 남자 저 남자 다 받아들인 여자가 왕이 온다는데 그 당연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들어가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선녀예요. 가기 전에 물어봤어요. 공유한테. 그 여자가 나이가 얼마였는가 하니 그 당시에 40이 다 됐어요. 뭐 요새 40, 요새 젊어요 40이요. 근데 그 당시에 옛날인데 40인데 한물 가지 않았을까? 그 이제 왕이 걱정이 돼서 물으니까 그 같이 잡은 공용이 하는 얘기가 주무셔보시면 아시겠지만 갓 20대를 넘긴 싱싱한 여자하고 똑같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하고 잠은 잘수록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상 잡으니까 정말로 이 여자는 선녀예요, 선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하나를 최 영공하고 영공의 신하인 공영하고 의행부하고 이 세 사람이 이제 번갈아 자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이 18살이 되니까 이 최 영공이 하이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 아들을 벼슬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벼슬 시켜준 거에 고마워가지고 집에서 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다 초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최영공서부터 공영서부터 의행부서부터 전부 다 거기 갔는데 셋이 들어와서 이제 술을 마시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갓 벼슬에 올라온 하징서라는 아들은 거기 길자리가 못 되니까 병풍 뒤로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 먹는 걸 시중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 셋이 술이 취하니까 그 남자는 술이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세강 동안 먹는 게 그래서 하징서 얘기를 하면서 그 딸, 하이의 딸, 하이 아들이죠. 얘기하면서 그 하징서는 하어숙의 아들이지만은 셋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걔가 힘이 세고 얼굴이 뭐 코가 크고 귀가 어떻게 보니까 이건 네 자식이고 네 자식이고 희합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뜬 그 하징서가 그 젊은 애가 너무나 열을 받은 거예요. 지 엄마가 지저분한 건 알지만은 네가 네 자식이 얘기하니까 뒤에서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시켜서 집을 포위를 시키고 활을 들고서 걔가 활을 잘 쏴요. 그래가지고 바퀴 어수선해지니까 감을 잡고 이제 셋이 도망을 치는데 공유하고 의행부는 도망을 쳤는데 이 최영공이 도망을 못 쳤어요. 마국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마국간에 뛰어들어가니까 말들이 놀라서 펄펄 뛰고 뒷발질을 하니까 거기서 뛰어나온 거예요, 도로. 그런데 뒤에서 쫓아오던 하징서가 그 최영공을 활을 쏴서 심장에 정통을 해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공영하고 의행부가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초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초나라로. 그리고 왠가하면 그 최나라라는 게 위치를 보시면 알지만 초나라의 그 동북쪽에 있던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는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는가 하니 큰 강대국의 속국이었었어요. 그래서 최나라도 거의 그 초나라 속국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리 도망을 갔죠. 그 도망을 가서 그 당시에 초장왕, 지난번에 우리 절용회 얘기했잖아요. 그 초장왕이 초나라 왕이었을 시절 얘기해 지금. 그 왕한테 하징서가 자기네 나라 국주를 시해했다는 것을 고해 바친 거죠. 그러니까 초장왕이 군사를 일으켜서 최나라를 치러 왔어요. 그 하징서를 징치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병사들 시켜서 둘을 잡아오고 보니까 세상에 선녀가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왕이 또 갚버린 거야. 그걸 보고서. 그래가지고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걔들을 내보낸 다음에 야, 쟤 보니까 애 아주 멀쩡한데 우리 동네 데려가서 쟤를 비비는 사람 어떻겠니? 하니까 옆에 굴무라는 사람이, 굴무라는 대부의 그 사람도 초나라 대부 펄펄 뛴 거죠. 지금 저 여자 때문에
공자 많이 요절을 하고 남편도 요절을 하고 자식도 이렇게 잡혀왔고 의행보하고 공영은 멀쩡한 사람이 딴 나라로 딴 나라로 돌피를 해야 됐고 지금 죗 나라가 망할 지경에 돈 그런 요물을 어떻게 비변을 삼으시냐고. 펄펄 뛰니까 조장이 듣고 보니까 일리도 좀 있는데 체면도 있고 하니까 안 되겠는데. 그래서 조장이 포기를 하니까 다 갚아버린 거예요. 다. 옆에서 이제 공자 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러면 그 여자를 저한테 하사하게 해달라니까 또 이 굴무란 사람이 펄펄 뛴 거예요. 굴무는 정의에 의해서 펄펄 뛴 게 아니라 남죽이 아까워서 이제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또 쭉 이유를 대니까 이 여자 때문에 죽은 사람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자왕이 결국 그 여자를 자기 나라 하급 장수인 양노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그 사람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 보고서 이제 아까 달랬던 공자 측이나 굴무는 너무나 원통했던 거예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간한테 저런 선전을 내려주다니. 그런데 그 양노란 사람이 나이가 좀 먹어가지고 어차피 걸리면 오래 못 갈 남자라는 걸 감을 잡은 거죠. 아유 집까지 가야 몇 년이나 가겠냐, 몇 년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양노란 사람이 그 직후에 진나라하고 전쟁에 나가 전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이가 또 과부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하이란 여자가 얼마나 음탕한지 남편이 진나라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는데 그 전쟁에 나간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그 양로의 아들 흑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걔하고 또 자빠졌어요. 그런데 얘가 하도 몸을 굴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는 그 동네에서도 못 살게 돼버렸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남편 그 양로의 시체를 찾으러 가겠다고 전쟁이 정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초나라하고 진나라 가운데 정나라가 있는데 전쟁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초왕의 허락을 얻어서 정나라로 갔어요. 바로 그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 굴무예요. 여자가 정나라로 딱 떠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지 무슨 뭐 가족이고 지랄이고 다 내평이 쫓아가요 정나라로. 그래서 정나라 가서 하이를 찾아가지고 둘이 이제 깨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정나라는 그 약소국이고 진나라하고 초나라 사이에 있던 나라고 그 약소국은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큰 나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고 정나라에서 떠나서 그 북쪽에 진나라로 갔어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진나라하고 초나라가 그 당시에 그 천하 제패를 하고 있는 가장 적국의 두 나라가. 그러니까 초왕이 노해가지고 굴무에 가족 친척을 전부 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이 죽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굴무가 진나라로 망명을 하면서 이름을 무신이라고 바꿨어요. 바꾸고 복수를 맹세를 한 거죠. 초나라에다가 자기네 가족과 친척을 몽땅 참사하는 초나라를 내가 가만두자 보고서 이러고 하이를 때리고 진나라로 망명을 해가지고 이름을 무신으로 고치고 거기서 벼슬을 했어요. 근데 이 굴무란 사람이 비록 그 음탕한 여자한테 빠지긴 했지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굴무의 복수가 초나라를 몰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하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굴무가 무신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진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진날 그 당시 이제 오나라는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상해 그쪽 서쪽에 있는 그 양자강 하류에 붙어있던 나라고 그 바로 밑에 월나라가 있고 월나라는 그 베트남 사람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진나라로 하여금 초나라 옆에 있는 오나라하고 동맹을 맺도록 하고 그때 오나라는 그 오랑캐죠. 말하자면 중원 사람들은 자기네 병은 주변 사람들이 다 오랑캐거든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이 머리를 단발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온몸에 문신을 하고 물속에서 물고기하고 잘 먹고 사는 사람은 오랑캐들이에요. 말하자면 중원 사람들이 보통 사람도 아니에요. 그게 오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나라는 그 당시까지 왜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는가 하니 여러분 그 삼국지의 오나라 아시죠? 삼국지의 초고
오나라, 청나라, 위나라 아시잖아요. 그 오나라가 이 나라 이름을 따서 계승을 한 거고, 그 당시에 그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북군을 이끌고 내려갔다가 그 적벽에서 초고 동맹군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대패하는 바람에 천하통일을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나라는 그 일대가 전부 습지, 늪지 이래가지고 북쪽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춘추 시대는 주 무기가 전차예요, 전차. 그러면 전차라는 게 결정적인 기병 때문에 나중에 사라졌는데, 전차의 결정적인 약점은요, 땅이 평평해야 돼요. 땅이 예를 들어서 논두덩 같은 거 있죠. 그런 두덩도 전차 못 넘어가요. 뒤집혀요. 그래서 이 전차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훌륭한 무기로 각광을 받다. 두 나라가 싸울 때 평원서 싸워요. 산악지대나 늪지대나 논 같은 데서는 전차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